프린트가 여기 있어요. 자, 프린트 받아갔어요? 네. 예전 거지? 새 걸로 다 바꿉시다. 예전 거 버려. 버리고, 오성, 엄마니. 네, 5, 9. 아, 윤수민. 4번부터 보셔요. 4번부터 복습병 다시 할 테니까. 저렇게 그림을 놓고 보면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점으로 생각해요. 점으로. 문제를 단순화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지면의 입장에서는, 얘가 예로부터 받은 힘, 뭐밖에 없어요? 수직항력밖에 없어요. 빗면이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던 결국 수직항력만 받는 거죠. 물론 중력도 받는데 이게 생긴 이유가 중력을 나눠서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수직항력 알고 싶으니까 얘가 얘한테 받은 건 이거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바깥의 관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저울에 대해서 이 방향에 대한 수직항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저울에 대해서. 그러면 빗면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수직항력의 값을 알 수 있습니다. mg의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물체가 받는, 이렇게 잘랐을 때 요게 세타가 돼요. 요게 요를 잘라보면 요게 세타가 되니까 저울이 느끼는 수직항력은 mg 코사인 세타에 또 코사인 세타니까 요게 느껴지는 값이 될 겁니다. 요 값이. 네, 놓으시죠. 그러면 비관성기준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비관성기, 이거는 관성기준계고, 비관성기준계, 얘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물체가 당연히 중력 받았겠죠. 그러고 저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관직자라면 이쪽으로 뭐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mg 사인 세타만큼의 관성력을 인정해야 되겠죠. 원민 이게 몇 도예요? 이게 원민이 이게 세타. 여기야 90 세타잖아요. 따라서 이거의 요값. 그러면 이 물체계가 느끼는 수직항력은 mg에서 뭘 빼야 되냐면 이거의 사인 값이 되겠죠. 90 세타니까 마이너스 mg 사인의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니까 mg 코사인 제곱 세타. 근데 같은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부터 연습해야 될 거는 관성계와 비관성계 입장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 비관성계는 얘를 인정해야만 얘하고 같은 물리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생각해서 연습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빗면이 은근 좀 까다롭습니다. 생각하기가. 그래서 어차피 어떤 거야? 이거야? 빗면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G사인 세타. 빗면이 움직이면 모르죠. 오늘은 빗면이 움직이기까지 해야 돼요.
그게 주 핵심이니까. 근데 이제 AP는 두 가지 스타일이겠죠. 쉽게 나오면 간단한 범위에서 할 거고, 여기서 이제 끝판왕급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비면이 움직일 거고, 비면이 움직이면 문제가 오래 걸려요, 푸는데. 그래서 엔짐은 그거를 바꿔서 내죠. 간단하게 답을 쓸 수 있는 정도. 대신에 빗면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거를 냅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죠. 간단한 문제. 이쪽으로 1000N에 30이니까 500N이고 이거 100이고 그러면 이쪽으로 받은 힘이 이거에 대해서 요거 그 다음에 요거 F에 대해서 나누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F에 요게 세타니까 F 코사인 세타 2분의 루트 3. 등속으로 올라가려면 두 개 같아야 되겠네요. 등속으로 올라가면 일정한 속도로 돼 있으니까 요 힘과 요 힘이 같아서 등속이고 수직항력 구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수직항력. 수직항력은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500의 루트 3. 500 루트 3. 요거는 F의 사인 세타. 사인 30도. 두 개 더한 만큼 떠받쳐 줄 겁니다. 그냥 힘만 다 분해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이런 것도 등장을 합니다. 단 영어로 등장하니까 해석만 하면은 풀 수 있어요. 어차피 점수를 어느 정도 내야 되니까 쉬운 형태도 합니다. F 크기 구할 수 있고, 수직항력 구할 수 있고, 그럼 수직항력 구했고, 자, 마찰이 없어서 빗면이 나무와 함께 움직인다고 할 때 미끄러지지 않을 힘을, 자, 요거 한번 해보죠. 세 번째 거. 자, 둘 다 함께 움직이고 안 움직이도록 힘을 가한 거예요. 자, 다시 위로 갑시다. 빗면의 질량을 100kg로 하고, 얘도 100kg고, 100kg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자, 이런 경우는 둘 다 움직이니까 바깥의 관측자보다는 여기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관측을 하면 얘가 어떻게 보입니까? 정지해 보이겠죠? 아, 얘가 편하겠네. 관측계를 바꿔보는 겁니다. 얘 타고 있으면 내 가속도나 이 물체의 가속도나 똑같으니까 얘가 얘를 보는 게 훨씬 기술하기가 편하다. 그러고 점질량 취급을 합시다. 요 점이고, 얘가 지금 얘는 뭘로 받고 있어요? 이쪽으로 중력 받고 있죠. 중력. 그런데 이쪽으로 뭘 받아야 됩니까? 얘 입장에서는 관성력. 관성력. MA, 100A. 100A만큼 관성력 받아야죠. 100A만큼. 그러면 얘가 본 이 힘의 합력은 이렇게 되니까, 자, 어떤 게 세타일까요? 이게 세타겠죠? 요게. 따라서 얘가 보는 이거의 수학적인 형태는 탄젠트 세타가 아랫변분의 높이가 되죠. 그래서 가속도는 G 탄젠트 30, G의 탄젠트 30 이렇게 되겠죠. 전체 가속도가 이렇게 되어야만 얘 입장에서는 이 힘의 합력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해져야 F는 얘만 가속시키면 안 되니까 둘 다 가속시켜야죠. 그래서 이 가속도에다가 200kg 곱하면 되죠.
일찍 다녀. 지금 저의 문제가 와, 패드립 치는 거야? 오자마자? 와. 아, 너로 인해서 부모님은 이 쉬는 날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그 지하철 새벽에 다녀. 여기 지하철 타고 다니는 너네 후배들 많아. 지하철 근데 좀 그 1학년 친구들도 삼곡 살고 막 이래도 오는데. 앞에 그 프린트 있어요, 앞에. 네. 예? 세타가 저기냐고요? 그려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건 기하학적인 것까지는 내가 얘기해 준다고 의미가 없고, 그려봐야겠죠. 그려봐야. 예. 90만 세타요? 그런가? 요거하고, 요게 MG면, 요걸 F라고 봅시다. 요게 세타가 되겠지? 이게 억각이니까. F,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F분의 MG. 그러네. 다시 하겠네요. 그게 MG고, 얘값은 이쪽으로 MA. 요거하고, 이것들이, 요각. 그러면은, 요게 세타가 되겠죠? 요게 30도가 되겠네. 그럼 바꾸면 되겠죠? 탄젠트 30도는 아랫변 MA분의 MG. 이렇게 바꿔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려서 한번 해보시고요. 뭐 6번도 뭐냐 단순 계산이에요. 6번 같은 경우도 단순 계산에 그냥 됩니다. 왜냐면 얘가 정지해 있으니까 그렇게 뭐 복잡한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정지해 있으니까 경사면에 정지해 있다. 그러면은 요 힘이 F고, 그다음에 중력에 대해서 mg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이쪽으로 mg 2분의 루트 2. 그럼 수직항력이 n이 생기는데 수직항력은 요 두 개 더하면 되겠죠. f 더하기 2분의 루트 2 mg가 될 거고요. 이때 요 방향으로 마찰력은 마찰계수 μ에다가 n을 곱하게 되면 될 겁니다. 전부 표시하시고, 움직이지 않으려면 요거하고 요 힘이 같으면 내려가지 않을 테니까 식을 정리하면 됩니다. 네. 이 친구요? 신입생이에요. 예. 예? 아. 31기. 함식이? 지금 오늘 보강 아니에요. 최재혁 오늘 왜 오늘 왔어요? 그리고 나는 윤준혁이 온 줄 알았네. 이거 뭐? 오늘 왜 오전에 오셨어요? 네? 어디가 10시 반이에요? 어디가?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네. 목요일 저기 써놓고 안 왔지. 어쩐지. 수업 오늘 10시 반이에요. 목요일 날 10시 반이에요. 저기다 써놨더만, 여기다가, 그치? 10시 반에다가. 목요일로 돼 있잖아요, 목요일로. 저쪽으로 옮겼어요. 그럼 출석을 다시 불러야겠네.
나는 온다는 신입생인 줄 알았네. 아이고, 여기 다 비어 있으니까. 처음에 성준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랑 성준인 줄 알았는데 성준이가 머리를 좀 지나왔고. 성준이가 이거 보니까 있는 거였어. 준익이 친구 누구예요, 준익이? 준익이 내 짬자요? 준익이 지갑 쪽에. 아, 준익이 농구하고 있었어. 21분이 지났는데 안 온다는 거야? 지금 아직 자고 있어요. 준익이 까먹은 거 같아. 고3인데 출석을 불러야 되고 정말 진짜. 이거는 이렇게 뭐 계산이 귀찮은 거죠. 모더님 표시하시고 수직 항력 찾아서 하면 되는 경우고요. 7번은 저번에 했습니까? 7번. 자, 7번 다시 한번 합시다. 1번도 한 김에. 윤준이가 내가 잘 모르는 친구라. 엘리트에 있었잖아요. 엘리트. 보면 알 것 같은데, 보면. 그리고 이쪽으로 EMG죠. 이중도래를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유효질량법이란 걸 사용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기를 지켜라. 자, 우리가 궁금한 건 이 바깥의 입장에서 너 가속도가 얼마인가야. 단 빗면 움직이지 않아야겠죠. 이때 얘는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가요 올라가요 얘는. 첫 번째 판단해야 될 거, 얘는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내려갑니다. 얘네가 4mg면 총 4mg면 평형한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가 합치면 3mg밖에 안 되니까 움직도로의 하나에 의해서 2mg가 더 큽니다. 지금 내려가겠죠? 전체적으로 내려갑니다. 얘네들은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올라가요. 이거와 이 노란색의 가속도와 여기 도르래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 무슨 기준계예요? 비관성 기준계죠. 제 입장에서 보면 이 노란색 가속도는 생각이 안 들 거고 얘네 둘이가 절대적으로 너는 올라가고 너는 내려가고 이렇게 보일 겁니다. 치환했어. 아, 왜 또 뒤로 가요? 또 앞으로 앉지. 또 뒤에는 일진만 앉는 거예요. 여기 앉아. 아까 네 친구 왔었어. 저 뒤에 프린터 하나 주세요. 프린터 뒤에. 예. 일찍 와. 원미도 일찍 오는데. 왜 비교 대상이 져줘? 어? 왜 비교 대상이 져줘? 네가 스탠다드니까. 스탠다드. 표준. 표준.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죠. 원미다 못하면 표준 이하. 표준 이상. 다 이렇게. 지금 일찍. 준익이 이거 버렸어요. 일찍 가시는 분들은 이제 불시에 검사를 해야 되겠어요. 일찍 가시는 분들은 방학 때 봄이랑 호성이랑 일찍 가시는 분들 있죠. 평일날에 부르셔야겠어. 자, 다 해놓으면 이제 설계를 잘 해야 되는데 저 노란색 입장에서 얘를 쳐다봅니다. 얘를.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기계적인 행동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얘네들이 뭘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한 4-5번 하면 금방 합니다.
제가 입장에서는 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방향이 틀려도 된다라고 했어요. 방향이 틀려도 된다. 올라가니까 장력에서 mg를 빼면 이 노란색 관성기준계가 보면 너의 가속도는 a 더하기 a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em짜리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모르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냥 너 올라가 결정해 버립시다. 올라간다 결정했으면 여기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장력이 더 큰 겁니다. m의 a-a 프라임 되겠죠. 그럼 내려갈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가속도 자체가. 얘가 작으면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내가 내려간다고 했으면 EMG에서 D를 빼야겠죠. 내가 결정한 대로만 여기 써주면 안 틀린다. 이거와 반대가 되면 아무리 연산해도 답이 잘못 나와요. 그래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엄청 까다롭습니다. 쟤는 어차피 내려간다고 봤으니까 저 방향으로 쓰면 4m짜리는 내려간다고 치면 EMG에서 장력 ET를 빼면 자신의 알짜임인 EMA가 되겠죠. 4MA네요. 4MA. 4MA. 그래서, 네. 여기도 EM이요. EM. 예.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연립해서 A와 A'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럼 딱 봐도 여기서 장력을 없애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연산하든지 좀 연산이 귀찮습니다. 어차피 장력 찾으라고 했네. 여기서. 가속도 찾고 장력 찾고. 처음에 네. 노란색 방향으로 어떻게 얘를 한 뭉땡이로 봐. 한 뭉땡이로 보고 이 전체적 움직임이 AA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거를 생각을 했었어야죠. 이 김호민 친구야.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좀 아니 이런 부분은 그러면 성준이가 이걸 대답하면 돼. 이거는 얘가 3kg이에요. 4kg이에요. 얘가 3kg입니다. 얘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지? 무조건? 그러면 얘가 2kg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2면? 2kg이면? 내려갑니다. 그걸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얘가 얘를 느끼는 게 아니야. 얘는 장력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 장력이 아무리 커봤자 얼마예요? 아무리 커봤자 15N이죠. 얘 상황이 안 움직인다 가정해도 그게 최대값일 거예요. 장력의 최대값. 이해되지 뭔 말인가? 15N를 넘을 수 없어요. 이 장력은. 아무리 커봤자. 그것보다는 작다는 겁니다. 움직이면. 그러니까 얘는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려가겠죠. 얘네가 가속하면 장력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오히려. 그러한 기본기가 다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다 있으니까. 그러면 내려간다고 보죠. 만약에 성준이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옵니다. 대신 이게 다 바뀌겠죠. 방정식이. 위항이면 최대한 맞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낫죠. 위항이면.
자, 또 신입생들 위해서 하나를 더 해봅시다. 저번에 했던 거. 유효질량법으로 한번 해보죠. 유효질량법으로. 이거 연산하면 답이 나올 거고, 유효질량법으로 한번 해보죠. 얘 입장에서는 이 장력만 느꼈다고 했죠. 이 장력. ET, ET. 저 장력만 느낄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가 느끼는 장력은 이 안의 상황을 바라보면 됩니다. 저 안의 상황. 얘네들이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mg고 얘가 EMG예요. EMG. 그러면 여기 장력 여기 장력 T, 여기 장력 T, 여기가 ET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장력을 구하면 ET를 계산할 수 있는데 얘 입장에서는 얘가 하나의 새로운 질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펙티브 매스, 유효 질량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겠다. 계산하면 mg는 총 3m a가 되니까 a는 3분의 1g가 되고, 계산하면은 이걸로 합시다. 3분의 1mg. 그럼 장력은 3분의 2mg가 되죠. 올라가야 되는구나. 3분의 4mg. 3분의 4mg가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예요, 이게? 3분의 8m의 g. 이게 되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거 두 개로 안 보고 얘가 얼마로? 3분의 8kg으로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저 3분의 8kg을 유효질량이라고 한다고. 유효질량. 그러고 나서 얘네 둘이를 다시 풀어요. 얘네 둘이를 하나 또 해봅시다. 끝난 게 아닙니다. 유효질량법이 생각해보면 편한 방법이 아니에요. 생각하면 금방 앞에서 한 그 방법이 더 나은데 이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있어. 얘 입장에서는 이게 EMG죠. EMG 마이너스 장력, 여기 장력 T는 이게 실제 장력입니다. 이제 장력 T는 4m의 A, 4m의 A. 그러니까 이걸 한 물체로 보면 너 올라가고 너는 내려가고 방정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제 이펙티브 매스로 생각하면 장력에서 3분의 8 mg를 빼면 3분의 8 m의 a가 되겠죠.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이거를 연산해서 뭘 찾습니까? 장력을 찾아요. 장력. 이 장력이 실제 장력인 거예요. 이 장력이. 그런데 찾고자 하는 거는 이 가속도가 아니죠. 이게 실제 가속도가 아니니까 누구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바깥의 입장에서 너의 가속도, 얘 가속도는 이게 맞습니다. A가. 하나 찾았고, 4m짜리는 여기서 연산한 A가 맞는 거고요. 그러면 M짜리는 위쪽으로 2분의 1t가 되겠죠. 여기서 계산한 t가 일로 들어오면 되고, 자신이 mg고. 그 다음에 2m짜리는 밑으로 2mg고 위로 2분의 1t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크면 올라갈 거고 작으면 내려갈 거고 결정이 되겠죠. 이 값을 이미 계산했으니까 이걸 계산한 가속도가 얘가 본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한 이 장력은 실제 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한 이게 실제 장력이고 이걸 갖다 다시 환산해 줘야 돼요. 이게 요요질량법이다. 보통 이 두 가지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네. 근데 그 방향이 반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반대가 나와요? A가 음. 음수가 나오는 이거 A 음수 나온다고요? 이게? 음수 나온다. EMG. 이게 그 빗면에 있어가지고 EMG가 제대로 안 가니까 그래서 올라가. 아, 그렇게 예? 뭐라고? 수직이 아니지. 얘가 수직이 아니지. 그래서 수직이 아니다. 그래도 EMG가 땡기는 꼴이죠. 수직이었으면 4MG가 될 거고. 아, 만약에 올라간다 해도,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왜냐면 방정식을 내가 내려간다고 썼으니까. 그래서 이거 결과가 마이너스 나온다는 거는 위로 간다는 얘기겠죠. 내려가고. 그럼 다 맞춰집니다. 그렇게 돼도, 결과가. 해봐야겠네. 그러면은 내려가는지. 결과론적으로는 상관은 없어요.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EMG 3분의 8mg니까 EMG 넘네. 여기서부터 EMG가 넘네. 예, 벌써. 저거 EMG 사인 보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4M입니다. 4m이잖아요. 4m. 벌써 여기가 넘잖아. 그럼 이게 넘으니까 반대가 돼야겠죠. 생각하면은. 보기에는 간단해도 연습을 충분하지 않으면 이게 간단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뭐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고. 자, 8번 또 해보자. 8번.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교재에 있을 거예요. 교재에 있는 문제. 여러분들은 볼 리가 없겠지만, 학교 선생님 물리 참고도서 같은 게 있어요. 예, 이 그림은 그렇게 돼. 프린트 그 앞에 있어. 가져가. 물리 엘리트가 이렇게 늦은 거야. 어제 늦게 자고 마셨는데. 와, 물리 초반 너시하고 이제 벌써 이렇게 된 거야. 뭐, 여기 프린트 거기 있어요. 오늘도 다 예습해왔겠죠? 네. 역시. 물리 꿈나무. 자, 8번 해봅시다. 8번. 저번 프린트가 조금 오류도 있고, 제대로 안 만들어 놔서 좀 시간 내서 좀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옛날 거 버리시고, 신 버전을 하셔요. 그러면 요 EM이고, 요게 4M이고, 이대로 풀면 너무 귀찮아서 그냥 바꿔놓은 겁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그럼 여기 장력 ET, 여기 ET, TT. 여기 T, 여기도 T. 소수로 하면 되겠지. 4M짜리를 보시면 얘와 밑으로 4Mg. Mg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윗방향으로 ET. 그런데 얘가 내려오는 가속도는 A라고 합시다. 알짜임이 8M A가 될 거고요. 그래서 2M짜리를 바라보면 이쪽 방향으로 마찰력 받아요. 마찰 없네. 없다고 했어요. 더 간단해졌네. 없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장력 T를 받습니다. 마찰 있으면 표시해주고, 대신에 얘 가속도가 얘의 2배가 된다는 것만 알면 되죠. 얘는 4MA. 그럼 장력이 요거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죠. 바람에서 중력 바꿔야 돼, 중력.
이쪽으로 30도니까 mg 써야죠, 이렇게. RMA가 아, A 써놓고 4MA죠. 4MA. 예. A니까. 예. 혹시나 이런 그림이 나오면, 있으니까 저기서 이 사람들도 그림 또 그리기 그러니까 살짝 지워, 이거를. 이렇게 지워서 새롭게 써서 다시 그림으로 만듭니다. 2A가 아니라 2분의 1이 아닐까요? 얘가 A, 어떻게? 2분의 1A가 원래 그 EM자리에서 얘가요? 얘가 더 빠르죠? 얘가. 걔가 더 빨라야 돼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줄어든 만큼 얘는 2배가 되는 거예요. 얘가 x 줄어들고 이것도 x 줄어들면 얘는 2x 이것도 x죠. 그런데 여기는 줄어들 수 없고 얘가 다 움직여야만 돼. 한쪽은 줄을 수 없고. 잡아당기면은. 그러니까 가속도가 2배가 나는 거. 그럼 2배가 돼. 얘가 더 빨리 움직여야만 얘가 되죠. 얘가 2배가. 그렇죠. 움직 도르래가 있는 경우. 자, 9번. 나머지 이제 연산만 하면 될 거고요. 9번 이거 힘 표시하시고 한번 줄의 장력 찾아보세요. 힘 표시하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 점으로 생각하고 얘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힘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서술들 했어요. 가장 간단히 푸는 게 요게 장력이고 요게 중력이니까 그러면 mg하고 이 장력이 탄젠트 관계가 있겠죠. 아랫변분의 높이 따라서 장력 t는 mg의 탄젠트 세타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간단히 푸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시각보다도 또 다른 것 때문에 낸 겁니다. 뭐 이거는 뭐 다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각도로 한번 해보죠. 다른 각도로. 이 빗면한테 얘가 받은 건 뭐밖에 없을까요? 빗면한테 받은 건 수직항력밖에 없는데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자유롭게 얘가 안 움직이고 자유롭게 내려온 거나 아니면 가만히 서 있거나
그러면 mg 코사인 세타인데 얘가 지금 묶여 있으니까 모른다는 거야. 수직항력을 항상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수직항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수직항력에 대해서 요거와 요걸로 분해를 하고요. 밑으로 mg 있죠? 그러고 요 방향으로 장력 t가 있고요. 나누면 요임하고 요임하고 같아야 되고 요임하고 요임하고 같아야 되겠죠. n의 사인 세타가하고 n의 사인 세타하고 장력과 같아야 되고 x축 n의 코사인 세타하고 mg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나누면 같은 결론이 나오죠.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니까. 그래서 빗면으로부터 받는 거는 얘한테 받은 게 수직항력밖에 없다. 이런 시각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쐐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쐐기 형태를. 수직항력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문제가 등장한다는 거죠. 이제부터. 자, 이제 여기 첫 번째 10번부터 한번 해보죠. 10번부터. 빗면에 정지에 있다. 근데 마찰력도 존재합니다. 정지에 있고 마찰력도 존재해요. 그러면 이 쟤를 고지고대로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저 질량 m짜리를 점으로 생각해서 얘가 받는 거 전부 표시해 봅시다. 누구 입장에서 관성? 네. 비관성부터 하죠. 비관성 기준계. 얘가 편합니다. 얘가 편해요. 왜? 여기 탑승하고 있는 사람이 얘를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정지해 보이니까. X축 평형, Y축 평형만 하면 되죠. 비관성이 좀 더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밑으로 mg 있죠? 그리고 저 스몰 m은 빗면으로부터 뭘 받았을까요? 수직항력 받았겠죠. n. 또 뭐가 있습니까? 1번 보면 뭐가 있다고 했어요? 마찰력. 그러면은 흰색으로 하죠. 이쪽 방향으로 마찰력 F. 이게 맞습니다. 또 있죠?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그렇죠? 이 방향으로 MA라고 하는 관성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걸 전부 X축, Y축 분해해서 같아야죠. 그럼 방정식만 세우면 됩니다. 복잡한 걸 복잡하게 보면은 더 안 보이니까 점으로 생각해서 얘가 이 개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전부 표현합니다. 단 비관성 기준계에서는 얘를 꼭 포함시켜야 되겠죠. X축과 Y축을 나눠보죠. 그러면 X축, Y축 나눠보죠. 각도를 잘 써야 되는데 각도 이게 세타인 거를 알겠어요? 이게 세타. 그럼 이게 세타가 되겠죠? 이게 90도니까. 저러면 끝난 거예요. 끝났고. 그럼 n의 y축은 n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f의 사인 세타가 mg랑 같으면 되고요. x축은 n의 사인 세타와 f의 코사인 세타. 이당 없죠? 그 다음에 없죠? 아, MA 있네? 플러스 MA. 되겠죠. 평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연산해서 가속도를 찾으면 됩니다. 자, 맞죠? 계산하세요. 계산하고, 여러분들 그 밑에다가 바깥의 관측자 입장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 해보십시오. 이거 계산 연산하고 이제 바깥의 기준계 입장에서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면 이해를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한시에 가는 사람이 원민이 한시에 가고 호성이 한시 가고 준익이도 일찍 가야죠. 준익이도 저기 클라비스? 클라비스파 한시에 가고 그다음에 현성이도 이제 클라비스로 갔고요. 4명. 테스트지 가지고 가십시오. 이따가. 봄이 조만간 만나야죠. 왜요? 과제 했는지 확인해야지. 안 했구만. 또 보니까 또. 항상 해왔다고. 항상 했다고. 항상. 확인 안 하셨잖아요. 알았어. 확인하겠어. 확인하면 또 핑계 댈 거잖아. 그냥 비관성 기준대로 쓰면 안 돼. 근데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시각이 중요하죠. 물리 문제를 푸는데 관성기준계냐 비관성기준계냐. 그게 일반고 애들과 이 과학고 학생들이 다른 점입니다. 그 친구들은 이렇게 해볼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과학적인 테스트가 있으면 과학고가 압도적으로 유리한데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제 과학 논술도 없어. 재시문 면접도 지금 없어지려고 해. 오로지 수학 테스트와 내신, 그다음에 수능 최저 이런 게 남으니까 불리해진 거예요. 내신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시고 하면 돼요. 이미 망했으면 어떡하죠? 5초반만 찍으면 그래도 뭐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5초만 돼도. 6 넘어가면 이제 마음을 졸여야 돼요. 6 넘어가면. 아니, 합격은 해. 6 넘어가도 합격해요. 하는데, 최초합에서 다 떨어지니까 이제 마음이 불안하지. 최초합이 떨어지니까. 크리스마스 전후로 마음을 졸여야 됩니다. 근데 합격은 합니다. 추합이니까 추합이 나올 때까지 막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해피엔딩이 많지만 해피엔딩이 되기까지 남들 놀 때 마음이 좀 불안하죠. 이제 5초면 뭐 거의 되는 것 같아요. 5초면 5초 중반만 돼도 전부 되는 것 같아요. 맘 편히 이제 또 물리 선생님과 함께 소주를 한 잔 먹겠죠. 그때쯤. 금방 돌아옵니다. 금방 돌아와. 근데 이거는 네. 약간 옆에 문제도 있잖아요. 옆에 네. 문제도 해봤거든요. 근데 네. F를 두 개를 방향을 다르게 놨잖아요. F를 다르게 놨다고요? 그러니까 맞으려고 근데 하는 맞추는 방향이 반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아, 이걸 모르겠다고? 두 개 다 약간 맞추는 방향을 왜 이렇게 잡아두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최소값이면 내려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마찰이 일로 작용할 거고 얘는 최대값이면 관성력이 커지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마찰력이 아래로 작용하겠죠. 힘이 세면 관성력이 세지니까 이 관성력 때문에 mg sin θ를 이겨서 올라가려고 할 거고, 힘이 약하면 관성력에 의한 힘이 작으면 내려가려고 하니까 마찰력이 반대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관성기준계와 비관성기준계로 보는 시야를 기르는 거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했어요? 이거 계산하고 관성기준계 썼습니까? 그러면은 같이 그려보죠. 바깥에 있는 요 관측자 입장에서 요 질량체는
무엇과 무엇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거 받습니까? 이 질량체는 역시 수직항력 받죠? 수직항력 받죠? 이쪽으로 뭘 받아요? 중력 받죠? 중력. 또 마찰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요거의 요 값에서 요거의 요 값을 빼면 얘는 실질적으로 가속하는 겁니다. MA가 돼야겠죠. X방정식 0 아닙니다. Y만 0이겠죠. Y만. 얘네들의 Y 성분하고 MG하고 같아야 되고 안 움직이니까 X는 얘가 볼 땐 얘가 가속합니다. 그래서 MA라는 식이 나와야겠죠. 그렇게 관측한 거하고 결론이 같아야 됩니다. 되세요? n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f의 코사인 세타가 ma x방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아까랑 뭐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고 물론 관성력 빼야 됩니다. 거꾸로 써주면 되니까 n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f의 사인 세타 이것이 mg랑 같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 마찰력 방향만 반대가 되게끔 식 설계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의 결과에 부호만 반대를 해주면 됩니다. 자, 생각해보면 그래도 뭐 답을 외우면 안 되고 수식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런 물체를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11번들은 또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1번은 이것도 이제 비슷한 유형이에요. 이렇게 비슷한 유형이고 자 요거 스몰 m이 라지 m에 대해 상대 운동하지 않기 위한 거 해보죠. 얘는 누가 보는 게 편하겠어요? 여기 타고 있는 사람이 보는 게 편하겠죠. 안 정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밑으로 중력과 얘가 봤을 때는 이 힘 때문에 생기는 요거의 관성력에 의한 합력이 같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가속도가 뭘 넘으면 안 됩니까? 탄젠트 G 탄젠트 세트를 넘으면 안 되겠죠. 마찰이 뭐 없고 뭐 없잖아요. 지금 마찰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저게 다죠. 가속도가 요 가속도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체 힘 F는 얘가 몇 M이냐? 안 줘줬어요. 그냥 라지 M 플러스 스몰 M G 탄젠트 세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2번하고 3번 한번 서술해 보십시오. 2번하고 3번. 이런 게 영어로 바꿔서 나오기 좋습니다. M이 빗면의 중심에서 바닥으로 M이 조그만 게 미끄러진다는 거죠. 2번이요? 그렇죠.
얘가 이쪽으로 가속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2분의 1 G로 가속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조금 뭐 각자 해결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요. 생각하면 조금 처음 접하는 분은 이게 좀 어려울 거고 1학년 2학기 때 쐐기 문제를 좀 해보신 분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게 조금 뒤에 이제 쐐기 문제로 가기 위한 전초 작업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일물체가 있고 얘가 만약에 빗면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려가야 돼요? 가속도가. 그냥 이 힘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냥 mg 사인 세타를 받았다고 생각해야겠죠. 만약에 빗면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런데 빗면이 움직이고 나면 얘 자체의 가속도하고 얘 자체의 가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움직이겠죠. 지금 한 말을 그림으로 그리면 빗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빗면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움직였겠죠. 근데 빗면이 움직여버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바깥의 관측자 입장에서. 이해돼요? 그 말? 그러면 파란색으로 보지 말고, 그러면 이건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요 길이가. 이 길이가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빗면의 가속도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빗면 입장에서 상대 가속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움직이고 얘만 움직인다고 보면 다시 하얀색이 되겠죠. 빗면이 움직여버리면 파란색이 되는데, 빗면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는 가만히 있고 쟤한테 내 가속도에 다 줘버리면 다시 하얀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시각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얘가 이쪽으로 2분의 1 그냥 이거 일반화 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일반화 MA로 합시다. MA. 그러면 이거를 나눠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거하고 이렇게 나눠요.
원래 이렇게 안 나누는데 얘는 이렇게 나눕시다. 왜냐면 내려가는 걸 보려고 하니까. 그럼 여기가 이게 세타, 이게 뭐야 돼? 이게 각이, 이 각이 세타야겠죠. 세타. 그럼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MA의 코사인의 세타. 이게 되겠죠. MA의 코사인의 세타. 그러면 실질적으로 빗면이 여기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간다고. 그럼 내가 가는, 그러니까 얘는 일로 가면 얘는 일로 간다고 보인다고 하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식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얘 가속도를 MB라고 하면 MB에다가 MA의 코사인 세타를 더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 저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의 가속도가 필요해요? 빗면의 가속도. 그 얘는 기준기가 어디서 보는 거예요? 빗면에서요. 빗면에서 빗면을 보는 거고요. 빗면에서 얘를 봐야죠. 그게 B예요? 예, B라고 하면 빗면 스스로의 가속도를 B라고 하면 네. 빗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얘가 내려가면 빗면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럼 내 가속도를 더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럼 B는 네. 그 외부 지면에서 본 그렇죠. 그렇죠. 제 입장에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래서 이 방법을 할까 말까 하다가 어떤 물리선이 이렇게 하더라고. 나도 뭐 그렇게 막 추천해 주지 않은데 그래도 다양한 각도로 보기 위해서 한번 해본다고 하면 방향이 안 맞는데 보여줘요. 얘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라지엠 써주는 예. 아니죠, 이제. 얘한테 내 것까지 다 더해주는 거예요, 가속도를. 지금 관찰자가 응.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빗면, 지면에 있는 거 아니에요? 빗면. 빗면에서 빗면의 가속도는 0이잖아요. 아니, 빗면에서 얘를 봐야죠. 빗면에서 물체를 보고 있는데 예. B라는 가속도가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아니죠, 바깥에서 본 가속도겠죠, 이거. 그러면 바깥에서 네? 지금 바깥에서 관찰자가 보면은. 빗면에 있다 하잖아요. 지면에서만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제가 볼 때 그냥 예. 기관성계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스몰 A는 뭐? 스몰 A는 요거에 요걸로 나눈 거죠. 스몰 A가 무슨 뭐 관찰자가 눈이 휘둘렸나? 예? 뭐에 가속도예요? 스몰 A는 F 프라임을 줘서 얘가 이쪽으로 가속할 거 아닙니까, 지금. 가속하라고 했잖아요, 2분의 1G로.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누는데, 보통 이걸 이렇게 안 나누고 우리는 이렇게 나누잖아요, 보통. 이렇게 나누는데, 어떤 물리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놓더라고.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렇게. 이 물체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가는 가속도가 있고, 얘가 내려가면 얘는 일로 간다는 가속도로 볼 수 있어요. 혹시 빗면 가속도 방향이 어디예요? B에 B의 가속도 방향이 일로 간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이제. 그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향 다르니까. 아니죠. 내 것까지 더해줘야 내려가는 거겠죠. 더 빨리 같이 더해줘야 MG 사인스가 되니까. B가 음수예요. 예? B가 음수예요. 그렇죠.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보이겠죠. 아, 서로 반대로 가야 되죠. 이게 좀 생각하기가, 나도 처음에 많이, 이게 뭔 짓이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더라고, 풀이를. 그래서 얘한테 더해주면, 빗면 안 움직이고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다시 그림을 그리면, 이게 쐐기 문제가 좀 어려워요. 얘를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빗면이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파란색 안 하고 노란색 하려고, 그럼 이걸 더해주면 되는데, 더해주면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빗면으로 내려오는 시간을 구하라는 거예요. 빗면으로 내려오는 시간. 네, 빗면으로 내려오는 시간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동원해 본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mg 사인 세타가 되면 되겠죠. 다시 내 걸 더해줬으니까. 조금 복잡하죠. 관점이 조금. 그래서 저 B값을 알아내면 H는 여기서 이제 가속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음. 저 밑에 있는 나무 토막을 정지한 것처럼 생각하려고 기분 더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니까 쐐기 문제를 갖다 옵시다. 쐐기 문제를 갖다가 이걸 먼저 하지 말고 이거를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됐네요. 13번을 먼저 한 다음에 갖다 옵시다. 계속 이상한 방법을 알려주면 해봤자 혼란만 가중되니까 일단 이거 잊고 이걸 먼저 해결합시다. 잠깐만, 이거를 28개에서 나온 건가? 이거 인천과고에서 나온 거예요. 본 적 없죠? 본 적 있어요? 이 문제? 없으면 28개에서 나온 겁니다. 1학년 2학기 때. 그럴 수도 있겠네. 나도 지금 가물가물해. 28이 맞는 거 같아요. 28개 같아. 왜냐면 영주나 규민이 때 저런 거 없었으니까. 그러면 없었던 28개 같아요. 죄다 틀렸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 앞에 것도 사실 잘 선뜻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기본을 다시 해봅시다. 저기 문제 기본. 이거 일단 무시하시고요. 일단 보십시오. 쓰지 마. 쓰지 마. 왜냐하면 이건 알아도 소술이 되게 복잡해서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낼 겁니다. 난 전체를 보여주는데 이걸 시험 문제 낼 수 없단 말입니다. 왜? 오래 걸려요, 푸는데.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한 관점을 갖는지도 설명해야 되고, 그러면 최근 트렌드는 어떻게 나오는지, 최근 트렌드는 시간 내에 답을 찾게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꿔놓겠죠. 일단 정석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봐요. 정석적인 방법. 이 시야를 좀 이렇게 바꿔. 둘 떨어뜨려버려요. 떨어뜨려버려요. 그러면 얘네들이는 서로 뭘 주고받냐? 이걸 주고받습니다. 이게 뭘까요? 수직항력. 모릅니다. 저 값을. 알 수가 없어요. 빗면이 움직이면 수직항력을 모릅니다. 자, 이때 요 값은 n의 사인 세타예요. n의 사인 세타. 그리고 요거는 n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얘는 밑으로 뭘 받아요 또? 얘는 밑으로 mg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바깥의 관측자 입장에서 당연히 얘는 이쪽으로 가속하겠죠? 얘는 이것 때문에 일로 가속하겠죠? 그거를 너는 이쪽으로 라지 A로 가속하고 너는 이쪽으로 스몰 A로 가속한다고 둡시다. X. 그럼 얘는 내려오죠? 이쪽으로 가속도 생깁니다. A, Y. 그러고 설계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그려놔도 반은 한 겁니다. 첫 번째, M에 대해서 X방향은 N의 사인 세타, 이것이 MAX가 되겠죠. Y방향 생각해보죠. Y방향, MG가 큽니다. 이건 이제 할리데이 같은 거 보면은 방향을 설정할 때 마이너스 Y로 놓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스 Y로 놓는 경우가. 네. 이렇게 자르면 마이너스 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좀 내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나는 방향을 먼저 정하고 방정식을 세웁니다. 나는 방향을 먼저 정하고
그래서 내려갈 거잖아 어차피 너. 그러니까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네프리와 할리데이를 봤을 때 뭔가 다른데 그건 방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리데이는 뿔마 이렇게 정하고 하는 거예요. 할리데이는. 물론 이게 더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선생님은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했으니까 M의 AY가 되겠죠. 또 라지 M짜리를 한번 써봅시다. 라지 M짜리에 대한 방정식은 N의 사인 세타 힘받아서 라지 M A라고 하는 운동을 하게 돼요. 미지수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는 거예요. 풀릴 리가 없죠. 상대가 속도 상대가 속도. 해서 구속 조건 해주면 그 빗면에서 안 벗어나요. 예? 방정식 하나 더 찾아야 돼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는 거는 일반적인 거고 안 풀립니다. 이래서. 그러면 비관성 기준계 입장에서 방정식을 더 세우면 돼요. 이게 이 역학 문제의 끝판왕인 거죠. 어떻게 보면. 관성 기준계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다 안 나옵니다. 그럼 비관성 기준계 입장에서 방정식을 더 찾아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네 번째가. 식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식 네 번째. 요걸로 시험 문제를 낼 거예요. 식 네 번째로. 네 번째로 냈고, 작년에 내가 이거 나온다고 해서 진상과학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많이 맞았지, 애들이. 왜 예측할 수 있었냐면요. 최근에 이병고 제적이 나왔거든. 그대로 내셨더라고. 진상과학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이걸 쓸 수 있으면 돼요. 탄젠트 세타는. 자, 다시 봅시다. 다시 봐요. 금방 한 얘기를 다시 해봅시다. 얘가 원래는 이렇게 내려와야 되죠. 이렇게 내려와야죠. 근데 빗면이 움직이면 어떻게 내려오냐면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자, 그러면 나눠서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건 누구 때문에 간 거죠? 그럼 이거는 빗면 때문에 간 거죠. 그래서 X방향은 AX 플러스 A가 되는 거고요. 이 가속도가. 지금 노란색 표시한 거예요. 네. 노란색 X방향.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요게 AY죠. 자, 이걸 위해서 미리 한 문제를 풀고 옵시다. 이걸 위해서 미리 한 문제를 풀어보죠. 이걸 위해서. A가 플러스예요. A가 양수죠. 네, 그냥 다 내가 방향을 정해놓고 썼기 때문에 다 양수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마이너스로 놨으면 이게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이너스였으면 이거 마이너스였다 넣어줘야 돼요. 나는 그게 더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방향을 정해놓고 어차피 얘네들이 이렇게 다 움직일 거라 정해놓고 서술하면 됩니다. 마지막만 이해하면 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마지막만. 그러면 문제 하나를 적지만 뒤에 또 나오니까 적지만 이 문제가 최근 트렌드로 나오는 것들인데 얘가 여기서 내려옵니다. 간단하게 하죠. 그러면은 너 3M, 너 M 이렇게 얘가 H만큼 낙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H만큼 낙하해서 모두 마찰없고요. 이때 얘 속력이 얼마일까요? 이 문제가 요걸 염두에 두고 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다 알았어. 이거 방정식 겁나 짜증납니다. 이거 연립하려면.
그러니까 핵심 사항인 너 4번 이해하고 있어? 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그러면 식 두세 줄이면 더 간단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8기 때 낸 건데, 선 넘은 문제 사실 선 넘은 문제죠. 왜냐하면 이 각도를 아무리 특수각을 줘도 계산이 간단해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 계산을 깔끔하게 나오려면 루트 3은 뭐 1.7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 복잡해져. 뭐 그것도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뭐 내는 거죠. 자기 딴에는 2번, 3번 해봤으니 간단한 애인데 학생 입장에서 뭔 짓이야. 또 1학년 2학기 때 이걸 냈으니 약간 선 넘은 거죠. 뭐 맞은 애들이 없죠. 아예 손도 안 댔죠. 그때 당시. 여러분 선배들이 그때 뭐 열심히 자고 있었으니까 1학년 2학기 때 뭐 얼마나 잘했겠어요. 3학년 때 정신 차려서 열심히 했지. 자, 해보죠. 이걸 해보죠.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얘가 이쪽으로 가는 속력이 V 프라임이라고 해요. 그러면 2분의 1의 3m의 V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m의 뭐 들어갈까요? V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V를 V 프라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얘만 관측해보죠. 얘만. 뒤에 또 있으니까 쓰지 마. 또 나와. 다 뒤에 있어요.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쟤는 바깥의 관측자에 봤을 때 얘는 진실이에요. 이때 Y값이 진실이에요. Y값이. 그런데 바깥의 관측자에서 본 요속력은 이게 얼마일까요? 이게 얼마일까요? 3V 프라임이 돼야겠죠. 왜 그렇죠? X축 운동량 보존돼야 되니까. 근데 요 Y방향 속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죠? Y방향을 알아야 실제적인 V를 찾는데 이거 지금 누가 바라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본 거는. 여기 VY인데 몰라. 그리고 X는 당연히 제가 V'이면 얘는 3V' 돼야겠죠.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그러면 얘하고 얘가 이루는 각도를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각도가 세타면 노란색으로 해야겠죠. 파란색은 이 세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노란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빗면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V'으로 보태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안 움직이고 제가 빗면을 따라 내려간다고 생각할 거니까요. 이해됩니까? 그러고 이거를 피타고라스에서 이게 실제 찾고자 하는 거죠. 이게. 뭐만 알면 돼요, 이제 Y값 알기 위해서는. 세타를 알면 될 거 아닙니까? 세타. 그럼 어차피 이게 세타니까 사실 몰라도 돼요, 얘는. 그럼 얘를 알 수 있어요. 만약 30도라고 해봐요, 30도. 30도. 그럼 이거 뭐라고 표현돼요? V는? 1대 루트 3대 2죠. 그러면은 8V 프라임이 되겠죠. 이게 30도면 1대 루트 3대 2가 될 거 아니에요. 루트 3이 붙어버려요. 네. 코사인 30이구나. 30대, 60대, 90. 1대 루트 3대 2 아닙니까? 루트 3분의 2를 붙여주죠. 나 내가 지금 전잘 잘못한가? 이게 2배 아니에요? 이거 4V 프라임이니까. 근데 그 60도가 돼야 돼요. 베타 그러면. 그래 돼? 뭐 60도로 바꿉시다 그러면. 그냥 귀찮으니까 이게 하려고 이게 8V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났죠. 여기다가 우리 찾고자 하는 게 요 V잖아요, 요거. 그럼 V 프라임 바꿀 수 있죠. V로. 근데 저기 문자에서 네. V는요. 네. 빗면에서 본 그 물체 속도가 V예요? 네. 네.
아니 다시 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 민우 때문에 민우가 얘기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자,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이거를 모르죠.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45도로 합시다. 제가 간단하니까 다시 해야 돼요. 지금 잘못했어. 그러면 이 행동을 왜 했냐면 얘를 알 방법이 없어서. 그러면 이 하얀색만 보면 누가 본 거예요? 하얀색만 보면은 얘가 본 거죠. 노란색까지 합치면 여기 탑승하고 있는 사람이 본 거고, 그럼 탑승한 사람이 본 y-값이나 지상에서 본 사람의 y-값은 다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얘의 정보를 갖다가 얘가 정보를 주면 얘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요? 얘가 4V가 되겠죠. 4V 프라임이 4V 프라임 되겠죠? 그럼 실제 값은 이게 실제 값이죠. 이게 실제 되죠. 예? 아구이 프라임된 이유가 뭐예요? 얘랑 45도니까. 자, 다시 해보죠. 다시. 그럼 그냥 V는 네. 사실 지면에서 보는 그렇죠. 집에서 봐야죠. 지금 민우가 얘기 안 했는데 다르게 얘기할 뻔했어. 자, 이게 지면 관측자가 본 3V 프라임입니다. 근데 이거를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얘의 정보를 좀 빌어요. 얘한테 물어봐. 카톡으로. 야, Y값 얼마니? 그럼 얘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안 보이고 자신의 속력을 얘한테 더해주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탄젠트 관계가 있겠죠. 빗면의 기울기가 네. 45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45도가 아니어도 얘 값은 얘하고 탄젠트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의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45도라면 얘는 이렇게 보이겠죠. 45도라면 이 정보는 바깥의 관측자의 정보와 일치해야 돼요. Y-값은. 근데 바깥의 관측자는 실제 상황이 이렇게 보일 테니까 저기서 말하는 이 V는 요게 V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V 찾을 수 있죠. 16 곱하기 25니까 5V 프라임 되겠네요. 이게 되면 그래서 이거 5분의 1 V로 넣으면 찾고자 하는 요게 되고 있죠. 이게 요 관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계산이 깔끔하죠. 시간이 오래 안 걸리고. 요즘 이제 빗면 문제를 이렇게 되는 게 성의가 없는 거죠. 이게 뭐 지금 시험 보는데 시험도 짧아 죽겠는데 그냥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이거. 노가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요거대로 한번 다시 해보죠. 요거대로 한번 쉬었다가 합시다.